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이죠. CJ제일리당 우선주를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하고 있죠. 특히나 시세 역시나 폭등하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우선주의 폭등 흐름은 여김없이 증시의 고점 징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몇 년 전이었다면, 많은 기업들을 조금씩 분할 매도해 나가면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혹은 투자할 만한 장기적인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하나 둘씩 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그런데 최근 들어 우선주에 대한 폭등 현상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증시의 거래 자금 그리고 증시의 예비 자금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6.17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고 파는 움직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투자 자금, 그러니까 유동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꽤나 만들어졌다는 점에는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자세로 보고 있어요. 물론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현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 멤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 역시나 현금화를 조금씩이나마 시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 비중이 현금 비중보다 더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고 있는 기업들, 제가 현재 굉장히 관심 있는 기업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하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보통 발목에서 무릎 사이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그래요. 뭐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처럼 저성장에 빠져 있는 국가라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은 꾸준히 이제 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성장 국가인 만큼은 결국 그 기업이 아무리 성장을 하더라도 국가의 고질적인 저성장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막히게 되어 있겠죠. 물론 그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성장성이 막힌다는 것이고,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고점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휴소 부분에서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해드린 기업들도 보통 이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고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런데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지를 못 받고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버릴 때는 가차없이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되고 있는 기업들, 많은 비중을 태우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식 비중이 많은 것도 있지만 결국 예전 같았으면은 저는 조금 더 현금화를 해놨을 것 같아요. 다만 시의 제일당 우선주는 지금의 우선주의 폭발 장세에 이르러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수가 1400대, 그러니까 저는 시의 제일당 우를 이제 100% 이상 이제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100% 가량 이제 상승 중에 있다는 점. 다만 저 역시나 투자를 하고 있지만 100%까지는 수익 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조정을 보일 때마다 더 샀어요, 계속.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큰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특히 우선주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기대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절대 매도추는 아닙니다. 저 역시나 꽤나 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도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주도주들, 메가 트렌드를 이끄는 1등 기업이 조정을 보인다면, 만약에 이 라인대에서나 이 라인대 부분에서 조정을 보인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매수추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CJ제일제당은 가공식품 산업이죠. 그러니까 HMI 시장에서 국내의 독보적인 1등입니다. 더불어서 뭐 설탕, 밀가루, 콩기름 이런 것들도 당연히 독보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CJ제일당에서 하고 있는 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이 그린 바이오죠. 그러니까 인간의 전혀 무해한 이런 바이오 산업을 진행 중인데, 식품 첨가제 그리고 사료 첨가제, 인간의 몸에 전혀 무해한 뭐 MSG, 핵산 같은 식품 첨가제라던가 아니면 사료 첨가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3조 원가량 꾸준히 성장 중에 있으며, 이게 바이오 산업의 특징이, 제약 산업의 특징이 폭이 크지 않죠.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진다 한들, 혹은 사회적인 이슈가 아무리 커진다 한들, 이 바이오 제약 쪽은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회사로 바이오 제약을 들고 있는 회사라면은 저는 조금 더 이제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갭들 같은 경우는 뭐 금융이라던가 이럴 때 급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현금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같이 급락했더라도 빠르게 오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항상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CL제일당이 부채를 빠르게 줄이고 있죠. 지금 부채를 굉장히 빠른 속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 바이오 산업을 괜찮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비록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 그러니까 재무 비율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꾸준한 현금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간다는 점에서, 특히 바이오 제약에 대한 성장성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인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 쪽을 뭐 매각하느냐 매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 투자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비드19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수혜를 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택배입니다. 택배. 그런데 CJ제일당이 대한민국 압도적인 1등 택배 사죠. CJ 대한통운의 지분을 4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 언택트 산업이 점차 개발이 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의 음식 산업에서 메가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전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평가가 아니라는 점, 이 배달 음식에서 AHMR로 향하는 그런 길목에 서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조금 더 이제 바라봐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1400대에서 코스피 지수 1400대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배달 음식에서 가정 간편식으로 음식 문화가 점차 변할 수 있다,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비해서 100% 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식품 산업은 그러니까 원재료 산업들, 쌀, 곡식, 유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식품 그 자체로도 9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90조 원이 넘는 그런 아주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L제일당 같은 경우는 베트남, 러시아, 미국, 중국 등 대략 10개 정도의 기업을 이미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수합병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 전 세계적으로도 꽤나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점, 이 수출에 대한 크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저 역시나 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항상 지켜볼 것이고, 특히 이 미국에서, 북미에서는 이 비비고 만두 그리고 핫도그가 굉장히 인기 상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HMR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CJ제당 우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MR 부분의 해외 매출이 꽤나 크게 성장하고 있고,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평가가 아니라는 점, 특히 우선주 장세에서 더불어서 지금은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우선주 중에 하나가 바로 CJ제당이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도 꽤나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자면, 지금 시가총액이 5조 2천억, 대략 5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대주주는 역시나 CJ죠, CJ. 국민연금도 꽤나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전히 많이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평균 정도보다 약간은 덜 미치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약간 7,600억 정도인데 ROE가 13이라는 점은 시가총액이 5조라고 해서 그렇게 고평가 영역은 아닌 것 같다. PER도 그리고 PBR도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라는 점에서는 저는 조정을 만약에 보인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 추천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 배달음식에서 이제 HMR 시대로 저는 점차 조금씩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집에 대한, 그러니까 집코노미라던가 아니면 집콕, 집에서 생활하는 것 등이 점차 일상화되면서, 그러니까 야외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집에서 유튜브를 시청한다거나
집에서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점차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는 그리고 맛있게 먹는 가정 간편식 역시나 꽤나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말이죠. 특히 CI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그런데 이 CI 재단이 만약에 원재료가 만약에 그러니까 곡식 같은 아니면 설탕 같은 것들이 원재료가 상승한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과연 낮아질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CI 제일강은 이 농심과 마찬가지로 이 독보적인 브랜드력이 있죠. 독보적입니다. 브랜드력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 부담을 오히려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매출액은 더 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흐름을 장기적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중국, 베트남, 중국의 김치 업체도 이제 이미 인수를 한 상황이고요. 베트남에 대한 음식 업체들, 중국의 바이오, 그러니까 아미노산 업체들이라던가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 혹은 미국의 슈완스 등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이제 인수를 했고 앞으로도 인수에 대한 계획은 꾸준히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정 간편식 시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투자한다면 굉장히 쉽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1등 성장주이기도 하고 또한 산업에 대한 간편성, 산업에 대한 심플성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쉬워요, 산업이. 가정 간편식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 분석 자체가 워낙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100분 활용하셔서 투자한다면 저는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지만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에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폭등하고 있죠. 특히 고점 영역에서 이 전고점 영역에서 이렇게 폭등한다는 점은 리스크가 점차 커진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손바뀜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인 이후에 지지력이 다시금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라인 때부터 이 라인 때까지가 저는 저로의 관심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12만원대부터 9만원대가 굉장히 관심 가지기 좋은 안정적인 가격대라고는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주가에 대한 이런 틀이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보시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좀 돌파를 했고 거래량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더라도 특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이상을 조정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 라인을 뚫음으로써 또 거래량이 실렸다는 점에서 10만원 정도 때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절호의 이제 찬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추천은 다들 아닌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좀 길게 보자면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려나가고 있고 1파동, 2파동, 3파동을 장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꽤나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